체리의 버킷리스트 실행 첫 번째.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가족 모임에 참석한 체리네. 식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곧잘 걷던 체리가 왠지 이상합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가족. 그런데 야,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황급히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체리에게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가족들. 여행 동안 괜찮았던 체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정기검진 받은 지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았건만 저는 이게 특별한 게 없으면 한 달 정도 약 먹고 검사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혈액검도 확인해 보고요. 가능하면 먼저 다리에서 체열을 해보고 안 될 경우에 목을 택하는데요. 목에서 하는 거는 오늘은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곧바로 목 주위에서 체열을 합니다.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아픔이 전해지는데 체리의 고통은 얼마나 더할까요? 먼저 간 수치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번 정기검진 때 나왔던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아예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간 쪽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초음파를 봐서 뭐 종양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지연 씨 입이 바짝 타들어갑니다. 사실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검사에 얘가 또 잘 할 수 있을런지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추가 검사를 계속 하는 게 얘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 그게 지금 제가 판단하기를 좀. 정밀 검사를 하기에는 무리. 체리에겐 휴식을 취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사의 조언을 지연 씨 가족들은 따르기로 했습니다. 가슴 철렁했던 가족들.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체리가 편히 쉴 곳을 챙겨주는데요. 눕자마자 눈이 풀리는 체리. 졸려서 이제 그런 저기 누워 있는 것보다도 처지고 막 힘들고 간이 안 좋다잖아. 약 어디 있어? 여기 약 더 많아졌어? 약 가루야 많아졌어. 오우. 복용 중인 약 종류만 해도 5가지가 넘는데 거기에 재처방받은 약까지. 근데 이거는 그래도 덜. 심지어 양도 늘었습니다. 그거보다. 오늘 거는 먹여봐야 알지.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체리가 조금 그래도 이제 갈 때까지 다 가가는 것 같지 그러니까 않아? 그거는 뭐 더 이상 뭐. 간 그것도 이랜드인 줄 알았더니 아무튼 간에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거는. 알면서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체리와의 이별이 점점 다가오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고통스러운 것 같진 않다고 했으니까 다행히. 그렇지 힘들고 그래 힘들기만 힘들고 하고 약간 처지는 거고. 통증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숨소리가 조금만 거칠어도 철렁. 약이 조금만 늘어도 철렁. 뭔가 한 개씩 늘면 뭐가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죠. 그치? 다가오는 거. 그뭐 저희는 덤덤하고 덤덤하지. 근데 이제 하루하루가 뭐 내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내일 체리는 이제 내일 뭐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 걸 항상 준비를 이제 하고 있어야지. 그거를 안 아프다가 그냥 뭐 그게 최고지. 누구나 중요한 게 바라는 거지 그게.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체리가 고통 없이 마지막을 맞았으면
현재로선 그게 두 사람이 바라는 전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이 없어. 일어나자마자 체리를 챙기는 지연 씨. 잉크하네. 잠 깰 때까지 이러고 있어. 이쪽으로 해야겠다. 이러고 있어. 간밤에 가슴 철렁했던 것과 달리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잠에 빠져 있는 체리. 숨쉬기가 될까? 반복되는 일상이 요즘처럼 감사할 때가 없습니다. 체리야, 나 갔다 올게. 갔다 오면 깨 있어야 돼. 지금도 눈 뜨고 있다. 눈 떴어 이제. 응. 잘 갔다 와. 딸 제인이가 등교를 하고 나면 외출을 준비하는 지연 씨.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분이 체리 말고도 여기 더 있네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체리 약 꺼내놨거든. 약 꼭 먹여야 돼. 약. 아침에 안 먹었어? 잠깐 외출해도 체리를 챙기는 지연 씨. 잠결이라도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나가다 말고 테이블은 물론 카페트까지 가구를 옮기는 이유 다 있죠. 노안의 치매까지 겹쳐 방향 감각까지 잃은 체리가 구석으로 잘못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갔다 올게. 이좀 넣고 놀고 싶으면 놀고 편하게. 야, 너랑 똑같은 거. 야, 얘한테 하소연 하고 있어. 야. 자. 아픈 체리 걱정으로 간밤에 잠을 설쳤는지 석원 씨의 기상 시간이 늦었네요. 아이고 체리 일어났어. 오. 일어나자마자 체리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자, 약 먹어야지. 응? 일어나, 약 먹자. 이어서 몸풀기. 건장한 개들은 스스로 기지개도 펴고 몸도 털며 나름대로 근육을 풀지만 늙고 아픈 체리는 일일이 가족들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체리야, 약 먹어야지. 두 번 먹어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먹는데, 근데 뭐 저희가 뭐 지금쯤 뭐 한 먹이고 또 밤에 또 자기 전에 한 번 먹이고. 약 먹어야지. 몸 풀어주고 나면 아내가 신신당부했던 것 있죠. 됐어, 여기. 체리 약 먹이기. 시간 맞춰 제때 줘야 하는 게 중요하기에 세수도 뒷전 체리 약 먼저 챙깁니다. 정신 차리는 거지. 밥도 한 끼 겨우 먹는 체리에게 많은 양의 약을 먹이려니 미안한데요. 그 마음을 아는지 의외로 잘 받아 먹습니다. 이러면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일어나면 이제 오줌 살 거예요. 종류도 양도 늘기만 하는 약. 독한 약 기운 때문인지 힘이 없어 보입니다. 네네. 예전 같으면 석원 씨를 따라 쫓아갔을 체리. 몸이 마음 같지 않으니 체리는 다시 누워버리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체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제야 업무를 보는 석원 씨. 외출해서 돌아온 아내 지연 씨는 오자마자 체리부터 챙깁니다. 다리 이제 쭉 뻗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체리가 가볍게 운동할 시간. 오늘 날씨가 밝지는 않은데 그럼 나가볼까?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나가자는 소리에 귀가 번쩍 단숨에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렇게 춥지 않지만 이거 뭐지? 한겨울에 옥상 산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줬던 옷이에요. 짜잔! 체리만의 산책용 패션 완성이죠. 잠깐 자리를 비워도 체리를 챙기는 두 사람. 체리 괜찮았어? 별일 없었어? 그거 한지 며칠. 그리고 지금 걷는 이렇게 세우면은 쓰잖아. 근데 거의 안 쓰고 계속 앉더라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네. 어. 한번 데리고 나갔다가 좀 하면 빨리 데리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세우면은 좀 이따가 걷잖아. 자꾸 쓰러져. 그렇구나. 중심을 못 잡고. 한번 올라갔다 올게. 표정도 영 별로? 안 좋은데. 올라가서 좀 이따 와볼게 그럼. 조금씩이라도 매일 산책을 해야 더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체리가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는 옥상 마당이 산책 코스입니다. 이렇게라도 나오니 좋은가 봅니다. 체리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지연 씨. 안 어지러워? 이런 체리를 보고 있자니 건강하게 뛰어놀던 체리가 떠오릅니다. 항상 잘 놀고 잘 뛰고 잘 먹어서 계속 그럴 줄 알았습니다. 체리는 오징어를 먹고 싶어 한다. 뒤로 밀려? 체리? 너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야? 늘 가족들 곁에서 건강하게 함께 있을 거라는 걸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만났던 그 모습, 지금도 그대로인데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뭐 진짜 하늘만 봐도 울고 뭐 얘만 봐도 울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우리 체리가 지금 견뎌주고 있잖아요. 기간 동안 그래도. 그래서 그냥 귀여워요. 털이 있어서 그런지 귀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막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빨리 병원 가야지. 아프지 마. 계속 그러면 더 불안하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체리가 우리 곁에 머물길 바라는 건 욕심일까요? 하루가 다르게 몸이 쇠약해져가는 체리. 그래서 오늘은 가족들 모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체리 왔어요. 그 결심을 위해 일단 체리를 이웃집에 잠시 맡기기로 했는데요. 이거 약은 아침약 먹었으니까 우리 혹시 저녁에 늦게 되면 저녁약 주면 되고. 몇 번? 세 번? 아니 하루에 한 번. 저녁만? 저녁만 지금. 철희 씨도 정신이 없어. 이 아줌마를 또 봤구나. 철희 씨, 잠깐이지만 이불이며 옷이며 체리한테 딸린 게 잔뜩입니다. 체리야, 언니 갔다 올게. 여기서 잘 놀고 있어. 갈게. 부탁해. 잘 가. 어디를 가길래 체리를 맡긴 걸까요? 체리와 차마 함께 오지 못한 곳. 바로 반려동물을 보내는 장례식장입니다. 이제 이쪽이 그 공항입니다. 참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제 창가 쪽에 이쪽에 가운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꼭 한 번은 와보기로 했던 곳입니다. 반려동물과 깊은 교감을 나눠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과하다고도 할 수 있는 풍경.
하지만 그들에게 친구들은 사무치게 그리운 가족인 거려. 우리 저기 처음 왔을 때랑 비슷하다. 여기 체리.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왜 이렇게 슈나우저가 많지? 나 하나 공통점 발견했어. 이 예쁜 사진 있잖아, 강아지들. 눈 표정이 거의 비슷하다? 애들 눈 모양이? 초롱초롱해. 그러니까 카메라를 쳐다볼 때 주인을 봤을 거 아니야. 그 눈빛이 거의 똑같아. 이 사진도 아까 보니까 사진 막 찍었잖아요.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 없는 것 같아.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 싶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것들.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소품 이렇게 올려놓고 애교고 정이 이제 많이 들어섰으니까 잠깐 옛날 회상하면서 또 애교의 어떤 작별을 하고 시간은 소용. 그래도 꼭 그래야 한다면 이런 시간이 되도록 늦게, 아니 아예 안 왔으면 했습니다. 많이 울음바다가 되나요? 되겠지. 좀 많이 서운하시고 마음이 아프셔서 이제 좀 눈물 또 혹은 또 격해서 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반려견 장례를 치르러 온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조용히 이별을 받아들이는 부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마음이, 그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지.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마는 석원 씨. 사랑하는 것들과도 언젠간 이별하는 게 세상의 이치. 너무나 잘 알면서도 막상 이렇게 이별을 눈앞에서 마주하니 눈물이 날 수밖에요. 석원 씨를 유독 잘 따랐던 체리.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떠오르다 보니 후회가 앞섭니다. 그런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는 지연 씨의 마음도 매한가지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별 연습을 끝내고 돌아섭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괜히 왔다 하는 생각도 들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냥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스트레스도 받잖아요 저 자신도. 그래서 괜히 왔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 체리를 다시 보게 되고 그만할게요. 직접 이별을 보고 느꼈던 시간. 가족들에겐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걸까요? I made a song for you, my friend. I made a song that I will sing for you. Filling my life with many 강아지들이 다 안 돼. 주인이 오래하고 막 그런 거 다 안 되잖아. 나 학교 갔다 오면은 깨 있어야 돼. 써야지. 가자, 출발.